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통계랑 기계학습 공부했고 그 10월 달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인리아라는 연구소에서 지금 그런 데이터 분석 응용 수학 이런 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그 위상학적 자료 분석의 통계적 추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컴퓨터 쪽이신가요? 주로 개발자나 연구 주로. 네, 그럼 아마 별로 이렇게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30분 동안 뭐 발표하는 게 조금 낯선 내용이실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우주에서 이 각각 이 조그만 노란 점들이 이제 은하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우주를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런 자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주를 되게 큰 규모로 보면은 우주에 사실 은하가 그 균일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런 중력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여 있는 것들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들끼리 약간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우주상에서 우리가 코스믹 웹이라고 하는데, 그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이에 좀 약간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제 우주를 망원경 보니까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가 그 우주 생성 모델, 빅뱅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 빅뱅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 값들과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값들이 바뀌면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가 이제 달라지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인 또는 위상학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우주 생성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위상학적 자료 분석은 이제 보통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료에서 그런 위상학적인 특성들을 이제 어떻게 추출하는지 이제 그런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퍼스널 호몰로지는 이제 자료를 이제 여러 그 해상도에서 관측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성 있게 나타내는 위상 특성들을 추려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집나무 또는 클러스터 트리는 이제 자료의 그 레벨 집합의 군집이 어떤 계층 구조를 생성하는지 이제 봄으로써 이제 분포학 함수를 요약하는 그런 그 클러스터링을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이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통계랑 이제 기계학습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통계적으로 추정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초록에 이거를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제 써놨는데요. 여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거 쓰세요? C, 뭐 파이썬 이런 거 주로 쓰시나요?
보이시나요? R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R은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통계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언어고요. 그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실행 결과가 이제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C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C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만드는 게 좀 그런 디버깅도 이제 신경 쓰게 많고 뭐 좀 이렇게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R은 이제 C나 C++이랑 약간 반대되게 좀 실행하는 데는 오래 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코드는 이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퍼스널 호모로지를 계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개발한 그런 C++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것들 사용할 거 아니고 이제 그것들의 이제 R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R 패키지 TDA라는 건데 이제 제가 그 발표하면서 R 코드도 이제 아마 슬라이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퍼스널 호모로지를 가 뭐고 이제 그거를 추정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보통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위상하면은 그 토폴로지 하면은 그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뭐 스타 쉐입인지 뭐 라운드 쉐입인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위상도 뭐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 위상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그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학적인 특성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그 구멍의 개수가 이제 위상학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뭐 한글 이제 자음 모음들이 있고 뭐 그림들이 있고 그랬을 때 얘네를 이제 구멍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0차원 구멍이라고 하면은 0차원 구멍은 그냥 이제 연결된 성분들이거든요. 커넥티드 컴포넌트들의 개수를 세는 거고 1차원 구멍은 말 그대로 이제 고리의 개수를 세는 거고 2차원 구멍은 뭐 그런 2차원 그 구에 있는 그런 구멍들을 세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모음을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뭐 치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결 성분이 얘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0차원 연결 성분은 2개고 그다음에 고리는 없죠. 근데 이제 뭐 키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3개의 연결 성분이 있고 이제 고리 개수는 하나죠. 그래서 이제 뭐 연결 성분 하나, 연결 성분 3개, 뭐 구멍 하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뭐 비슷하게 다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의 개수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이제 자료를 볼 때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는 그 실제 기하학적 구조를 다 보는 거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몇 개의 추출된 유한계의 점들을 이제 보는 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원위에서 400개의 이제 자료를 지금 봤다고 가정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100개 추출된 점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왼쪽의 원을 보면은 원은 그 연결 성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0.9만 하나 있고 1.9멍도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는 뭐 100개면 100개의 연결 성분이 있는 거고 400개면 400개 연결 성분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다 고차원 구조는 전혀 하나도 없죠. 데이터 점들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기하학적 구조를 보고 싶은데 이제 그냥 구멍을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멍 세면은 얘의 특성 얘를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금 원 위에 50개의 점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되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50개의 점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점점 이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사람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 점들이 점점 이제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뭉쳐서 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가까이에서는 여기가 안 되구나. 가까이서는 되게 다 따로따로 보이는 건데 멀리 갈수록 얘네가 이제 점점 흐려지면서 이제 뭉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흐려지는 거를 이제 각 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반에 붙이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반에 붙이면서 이제 원반의 반지름을 이제 0부터 이제 쭉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0.1만 돼도 지금 얘네가 적당히 다 붙고서 지금 8개로 다 붙었거든요. 더 증가시키면 더 붙겠죠. 그래서 지금 0.25가 되니까 아까 0.2에서는 여기 떨어진 게 있었는데 0.25가 되면서 얘가 붙으면서 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더 증가시켜 봐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 구멍이 점점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면은 얘가 다시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반지름을 계속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면서 본 구멍 개수를 보는 건데 보면은 지금 이 고리에 해당하는 이 고리 구조는 지금 0.25일 때 생기고 1일 때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생긴 시점, 없어진 시점 0.25하고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이 큰 고리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0.25에 생기고 1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쭉 다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그 연계 성분들이 이제 쭉 생겼다가 여기서 다 0.2, 0.2쯤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얘 하나만 쭉 남아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뭐 짜잘한 것들이 생겼다가 이제 얘네들 금방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유한계 점들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리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해상도에서 이제 위상 구멍 구조를 보면서 이제 관찰한 생긴 시점, 없어진 시점을 이제 기록해서 관찰하는 거를 이제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설명이고요. 영점화가 됐더니 얘가 다 붙어서 구멍이 생겼고 1대n이 없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생긴 시점, 없어진 시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퍼시스턴트 호몰로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반을 붙이는 거는 이 원반이라는 게 점들로부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들로부터 거리가 0.4 이하인 그런 점들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R2에서 정의된 함수를 점들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거리 함수죠. 이게 그냥 거리 함수의 섭 레벨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이제 섭 레벨 셋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리 구조를 이제 봤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의 이제 섭 레벨 셋이나 이제 슈퍼 레벨 셋으로 항상 고리 구조를 봐가지고 이제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를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는 우리가 이제 좋은 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멍 구조를 세면은 얘랑 기저에 깔려 있는 기하학적 구조랑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는 뭐 그래도 좀 더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이제 뭐 50개, 100개, 200개 늘린 건데 자료를 더 늘릴수록 더 비슷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료를 우리가 되게 많이 보면은 원래 자료를 충분히 많이 보면은 우리가 원래 있는 기하학적 구조로 이제 근접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유한계의 데이터만 보고서도 원래 구조도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실제 계산할 때는 뭐 이런 사실 이거는 그냥 이제 출력 플롯하기 위한 거고 사실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KD 함수로 이제 함수의 이제 슈퍼레벨 셋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보고 싶은 건 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대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생긴 시점하고 없어진 시점하고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리 구조들은 더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대학생에 붙어 있는 애들은 그 금방 생기자마자 금방 없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한 애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선에 멀수록 이제 중요한 그 유상학적 특성들이고 구멍 구조들이고, 대학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이제 덜 중요한 노이즈거나 이제 그런 애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통계 쪽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정량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이따 드릴 텐데, 먼저 제가 그 두 개의 퍼스널 호모로지가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어떻게 비슷한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좀 얘네가 어떻게 비슷한지 그거를 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호모로지 간의 그 거리를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트닉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냐면은, 두 개의 퍼스널 다이어그램이 있으면은 얘네들 간에 아무렇게나 이제 서로 짝을 지어요. 근데 이제 대학선에는 생기자마자 없어지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선에는 그냥 이제 무한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도 뭐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선에는 무한한 점이 있다고 하고서 이제 두 개의 두 개의 퍼스널 호모로지들을 이제 서로 짝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 짝지어진 애들 중에서 짝지어진 애들을 보면은 이제 가로축 차이랑 세로축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이제 맥시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는 뭐 한 0.3쯤 되겠죠? 가로 차이가. 뭐 세로 차이는 0 거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의 이제 가로 차이랑 세로 차이의 맥시멈을 봐요. 그러면은 얘는 0.3이겠죠? 그리고 이제 얘랑 하면은 뭐 한 0.1쯤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봐서 제일 큰 거.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0.3이겠죠? 그리고 뭐 짝을 또 다르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지으면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능한 짝짓기 방법 중에서 제일 작은 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피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한 게 바트닉 디스턴스인데, 저희가 뭘 알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함수의 서브 레벨 셋 같은 걸로 퍼스널 호모로지를 만들면은 이 바트닉 디스턴스가 두 함수의 이제 인피니티 놈으로 바운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두 함수를 뭐 얘가 뭐 원래 그 데이터 분포의 뭐 density 펑션, 그리고 얘는 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나온 뭐 KD 같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 같은 거, 하여튼 그 덴시티 펑션의 어떤 에스티메이터로 만들어서 얘네 둘을 재면은 그 둘의 이제 바트닉 디스턴스 차이가 이제 함수의 차이로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함수가 이제 함수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퍼스널 호모로지도 서로 이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내 집합 이런 걸 생각을 할 건데요. 실내 집합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통계에서 실내 구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랜덤한 인터벌이잖아요. 근데 그 랜덤한 인터벌이 이제 뭐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 랜덤한 인터벌이 이제 그 파라미터를 포함할 확률이 95%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 원이죠. 원에 이제 해당하는 그 퍼션 다이어그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션 다이어그램 제가 다이어그램 호모로지는 좀 섞어 쓰는데 원에 해당하는 지금 퍼션 호모로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퍼션 호모로지를 포함하는 랜덤한 셋인데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퍼션 호모로지를 95% 확률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신뢰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이게 우리가 관찰한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관측한 건데 예로부터 뭐 반지름이 뭐 C sub n인 그런 그 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것부터 반지름이 C sub n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퍼슨 호모로지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신뢰 집합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바트넷 디스턴스를 할 때 이게 지금 페어링 그 짝을 지어가지고 얘네들 각각의 짝에서 그 제일 큰 거를 가지고 바트넷 디스턴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뢰 집합을 만들면은 이 신뢰 집합 안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얘랑 바트넷 우리가 관측한 퍼스널 호모로지랑 바트넷 디스턴스가 이제 C sub n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관측한 애랑 어떤 적당한 매칭이 있어가지고 그 매칭에서는 각각의 짝지어진 그런 피처들이 다 이제 C sub n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이 각각의 이제 그 피처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 피처들을 각각을 중심으로 하고 각 변의 길이가 이제 2 곱하기 C sub n인 그런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러면 그 정사각형 안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는 좀 이제 대각선에서 멀리 있어가지고 이 정사각형이 대각선이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뢰 집합에 있는 애들도 다 이제 정사각형을 안 만나는 거죠. 아니 대각선이랑 안 만나는 거죠.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 지금 대각선이랑 안 만나니까 얘네들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부터 2 곱하기 C sub n 만큼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 선 위에 있는 그런 피처들은 정사각형 그려도 대각선이랑 안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 위에 있는 피처들은 이제 사이머테니어스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애들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뢰 집합 만들었는데
이게 안 만날 95% 확률로 이제 안 만나는 거니까 다 동시에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펄스 홈롤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밴드를 그려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동시에 이제 유효한 애들이고 그 반대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런 개런티가 없이 뭐 노이즈일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이제 유효하지 않은 애들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중요하고 얘네들은 이제 덜 중요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펄스 호모로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이 C섭에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쓰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밴드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앞에 게 좀 길었는데 뒤에 거는 금방 할게요. 군진나무가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density 펑션 있잖아요. 밀도함수 있으면은 얘네를 위에서부터 잘라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슈퍼 레벨 셋 레벨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집합 보면은 레벨의 값이 뭐 무한대일 때는 없다가 점점 얘를 이제 레벨을 점점 낮추면은 집합이 이제 어느 순간 생기죠. 생겨서 이제 점점 좀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얘네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가 생기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또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새로 생기고 두 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딱 이 시점에 가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합쳐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생겼다가 또 이 시점 가면은 서로 또 만나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레벨 집합들을 이제 보면서 레벨 집합의 이제 연결 성분들이 언제 이제 서로 합쳐지고 언제 새로 생기고 합쳐지고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처럼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군진나무 또는 클러스터 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클러스터링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분포로 데이터를 뽑는다 하면은 여기 데이터 몰려있고 여기 몰려있고 여기 몰려있고 여기 몰려있고 여기 몰려있고 5개의 이제 클러스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클러스터 트리는 그거보다 정보를 이제 조금 더 주는 거죠. 5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얘네 둘이 합쳐지고 얘네들이 합쳐지고 얘는 이제 마지막에 합쳐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군집 클러스터 구조에다가 이제 얘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런 위상학적인 정보를 이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이 밀도 함수를 저희가 직접 보는 거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오차가 이제 군집 나무를 보면은 되게 잔가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군집 나무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밀도함수에서 오는 실제 구조는 어떤 거고 여기서 이제 에러는 어떤 거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이제 구분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내 집합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내 집합이라는 게 그냥 밀도함수에서 온 그런 군집나무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랜덤 집합이죠. 근데 이제 뭐 한 95% 확률로 포함하는 그런 이제 실내 집합을 생각할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나무들 간에 거리를 두고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 실내집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P sub H가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싶은 밀도 함수고, 뭐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T sub PH가 이제 그 알고 싶은 그 밀도 함수로부터 계산한 이제 군진나무고요. 얘를 포함하는 이제 우리가 그 실내집합 만들 건데, 얘를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P H가 이게 핵밀도 함수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덴시티 함수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추정해가지고 걔를 중심으로 이제 반지름이 뭐 T햇 알파인 그런 구를 만들어서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세 개의 이제 가지가 있는 그런 군진나무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한 건데, 여기 보면은 되게 자잘한 가지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데이터로부터 이제 밀도함수 계산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비균질하게 구멍이 있는 것도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범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자그마한 그런 가지들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얘네 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실내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원래 알고 싶은 군인나무를 이제 95% 확률로 포함하는 그런 랜덤한 집합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군인나무가 그렇게 사실 좀 이제 군인나무 공간이라는 게 뭐 간단한 구조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거 구했다고 해서 얘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T겟 알파가 이제 얘 구의 그 실내집합이 이제 구 모양인데, 구의 반지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지름, 이 길이가 이제 T겟 알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보다 길이가 짧은 가지들을 다 쳐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내집합이 말하는 게, 이거 다 쳐내도 남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구조도 여전히 이 실내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 통계적을 유의하면서 더 간단한 나무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잎새랑 뭐 그 안에 가지랑 해서 T햇 알파, 이제 2 곱하기 T햇 알파보다 작은 이제 모든 가지들을 다 제거해도 여전히 그 실내집합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2개 있죠? 2개만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런 장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내집합 계산해서 걔보다 이제 작은 가지들을 다 쳐낸 거예요. 쳐내도 우리가 스틸 그 유의미한 구조는 이제 계속 살리면서 이제 그런 샘플링으로 인한 오차들 이런 걸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이제 그런 작은 가지들을 이제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네.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퍼시스턴트 호몰로지에서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도 있지만 이제 고리 같은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네. 추출할 수 있는 고리 구조 같은 게 네. 결국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의 측면에서 그 고리 구조가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구조에서 이제 뭉쳐져 있는 클러스터들이 의미가 있는 건 이해가 잘 되는데 이제 고리 구조가 어떤 고리 구조라는 건 어떤 두 점 사이는 거리가 상당히 멀 수 있지만 그 두 점들이 에둘러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좀 궁금해서 직관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그렇게 그게 쉽게 해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예를 든 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고리 구조가 그 빅뱅 이제 우주 생성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이 구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천문 그 생성 모델에서 파라미터가 이제 맞는지 그게 적절한 값인지 적절하지 않는 값인지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런 뭐 효소 같은 거에서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효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약간 생물 쪽에서는 이런 이제 고리 구조가 그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가 이제 그 기능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주로 이거를 우리가 이 위상적인 구조가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진짜 추정을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으면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자료의 위상적인 특징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피처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피처들을 그냥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은 못하지만 이 피처들을 사용하니까 뭐 더 이제 분류가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질문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매프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봤었는데요. 네. 그 매프 알고리즘은 TD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건전한 접근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다른 한 가지 곁가지 접근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매퍼는 이제 뭐 사실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EDA가 Exploratory Data Analysis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그냥 처음에 좀 탐색을 해보는 그런 걸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매퍼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 안 되구나. 근데 매퍼도 비슷하게 그런 뭔가 이제 데이터 분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위상적인 특징들만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위상적 특성을 잡는다는 거에서는 이제 펄스 호모로지랑 사실 뭐 대동소이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이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처음에 그냥 데이터의 특성들을 이제 보고 그런 걸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펄스 호모로지는 이제 좀 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쓰이는 것 같고. 네, 그 사실 persistent 호모로지를 저도 써서 논문 쓴 적이 있어서 네. 근데 되게 정말 기초적인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제가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일단 만들어서 결국 스레스홀딩을 해가면서 그 입실론 볼이 커질 때 persistence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조금만 많아지기 시작해도 저게 알고리즘의 난도가 네, 너무 맞아요. 무겁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 뭐 제가 사실 지수님이 거기 저자 중 한 분이신지는 몰랐는데 실안에 있는 그 크라밍 R 패키지 이것도 좀 사용도 해보고 제가 직접 짜서 다 만들어서 또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데이터 다루는 게 가능한가요? 디멘전 측은 그게 컴퓨테이션이 되게 디멘딩한데 네, 많이 뭐 맞아요. 계산이 되는 혹은 앱스트랙션 서머리를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긴 있나요? 지금 이런 서머리 persistent 다이어그램 저렇게 만들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 디스턴스면은 그걸 가지고 립스 컴플렉스 같은 거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립스 컴플렉스는 이제 뭐 해보셨겠지만 되게 일테면 뭐 1차원 루프를 본다. 그러면 이제 루프를 보면 적어도 삼각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적어도 3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N의 세제곱만큼 심플렉스가 생기는 거고, 또 이제 그 심플렉스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펄스 호모로지를 계산한 것도 또 심플렉스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N의 9승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TDA만 해보고 사실 뭐 그런 CFP 라이브러리 같은 걸 벤치마킹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사실 립스로 하면은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하면은 사실 1000개 정도만 해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뭐 10,000개 하면 거의 어렵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립스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이를테면 이제 뭐 3차원에 있다고 하면은 3차원 공간에서 격자를 만들어서 그 격자점에서 이제 뭐 KD 같은 거, 아니면 뭐 립스는 디스턴스 펑션 같은 거를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좀 나아요. 그건 이제 데이터 개수는 이제 함수 계산할 때만 필요한 거고,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걸리지만 뭐 이제 그거 계산하면 그냥 이제 격자점 개수랑만 상관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뉴럴리티를 되게 줄여가지고 네. 디멘션 리덕션 하시 줄여가지고 그렇게 봐. 그것도 혹시 그 레졸루션 그래뉴럴리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명 신뢰도 구간 지정할 때나 그 에러 바운드나 에러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네. 같이 직면이 돼 있는 건가요? 하신 거에서 아니면은 사실 그걸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이런 거는 그 이제 격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되게 격자 뭐 충분히 이제 파인하다고 하고서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파인하게 하면은 그것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좀 이렇게 격자에서 스parse하게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커널 덴시티 함수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 때 네. 그 함수의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까요? 뭐 바이젝티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그런 식으로 되게 OBS 함수 그런 걸 텐데 그런 거 외에 뭐 그런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참고해 볼 수 있는 논문이라든가? 함수는 보통 그냥 제가 이거 함수의 서브레벨 셋으로 본다고 했는데 함수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 뭐 어쨌거나 이제 셋이 계속 커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수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뭐 서브레벨 셋이나 슈퍼레벨 셋이나 뭐 계속 커질 테니까 이제 그런 건 괜찮고요. 그래서 계산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뭐 격자를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많으면 그런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격자 만드는 것도 차원이 이제 너무 높으면은 격자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심플렉스 컴플렉스 같은 거를 써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알파 쉐입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은 립스보다는 계산량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위트니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게 컴퓨테이션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을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 아직까지 그렇게 신통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데이터 많고 차원이 높으면은 일단은 뭐 차원을 줄이고 데이터를 좀 샘플링해서 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하는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거는 토폴리스크 데이터 어널리시스 서베이 페이퍼가 작년에 몇 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아마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근데 뭐 그렇게 막 사실 TDA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그걸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가 있을 때 그때그때 찾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되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아까 클래스 트리도 그렇고 네. 어떤 이제 피처를 뽑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했는데요. 네. 어떤 모델을 이제 어떤 추론을 할 때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제 피처로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클러스터 트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저 샘플들을 보면은 모양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모양을 굉장히 이제 저 클러스터 트리로 이제 막상 만들어 보면은 약간 좀 많이 단순화된 피처로 맞아요. 보여서 네. 실제로 저 클러스터들의 어떤 분포를 추론해내는데 이제 어려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복잡하게 좀 피처를 뽑는 뭐 방법이 또 있는지, 아니면 다른 피처 뽑는 모델 같은 게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걸 그냥 5개로 되게 단순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쉐입 어널리시스라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제 다 살려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를테면 뭐 그런 막 동물들 뼈가 있을 때 뼈에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뭐 동물들을 이제 분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제 퍼스널 호몰로지도 그렇고 이제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인데 위상이거든요. 위상은 그 이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도넛이랑 컵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은 되게 그 세부적인 그런 모양과 관련된 되게 세부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는 다 잊어버리고 걔네들이 이제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생략하는 거고 되게 요약을 하는 거고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자료가 고차원보다 저차원에 있을 때 더 추정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자료가 튈 수 있는 방향에 적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차가 낄 수 있는 방향에 적어가지고 그 적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걸 더 추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위상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줄인 정보는 이제 더 통계적으로 더 추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하학적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요약한 거를 이제 좀 이제 알고 그 요약한 거를 추정하고 뭐 그런 요약한 거를 이제 특성을 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없어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를 아까 계산을 이제 0차 컴포넌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1차 컴포넌트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뭐 이미지 데이터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아니라 뭐 3차 이상 4차 5차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뭐 2차 컴포넌트 3차 컴포넌트 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뭐 2차 이제 컴포넌트 9에 대한 구멍이고 또 3차 4차에 대한 구멍도 사실 이제 위상학적으로 정의는 되잖아요. 이게 뭐 네. 항상은 잘 안 가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퍼시스턴트 호몰로지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피처로 쓰는 그런 연구도 있는지. 물론 이제 그거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2차원까지는 뭐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 가면은 계산량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사실 좀 프랙티컬하게 계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는 주로 두 개만 0차랑 1차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0차는 사실 뭐 연결 성분 개수는 뭐 사람들이 기존에도 좀 이렇게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도 봐왔던 건데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1차원 구조인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분석할 때는 주로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0차원, 1차원. 네, 근데 이제 이거 그 이상은 뭐 계산하는 거 뭐 다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